내년 4월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비례대표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논의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논의의 현장에 있었던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편의점 처음 오셨어요. 처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그렇게 많이 있나요? 네? 편의점에? 편의점에 뭐 드릴까요, 의원님? 일단 차를 먼저 드시고 예, 커피 한 잔 드시고. 예. 자, 우선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너무 오랫동안 논의한다. 선거제도 개편. 이거는 사실은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악이 아니라 공정하게 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계산을 길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 논의가 좀 어느 정도까지 정리된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이요? 오래 끌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건 이제 시작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무슨 이제 말이냐면 시작이다. 예. 아까 그 초선 모임에서 네. 당 대표를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초선 모임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이 옳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논의를 위해서 병립형을 주장한 사람과 네. 연동형을 주장한 네. 사람이 각각 자기 유튜브에서 그냥 얘기만 하는데 이 두 사람 다 불러가지고 논쟁을 시켜보고 토론을 해보자. 상호 토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청중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하고 자기 의견도 내고 네. 이렇게 좀 생산성 있는 토론을 토론을 아하. 해보자라고 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초선연합 네. 더민초에서 네. 지난 22일 날 네. 토론을 한번 했고요. 네. 그리고 더민초 주관으로? 네, 더민초 주관으로 제가 사회 예, 사회 보면서 디베이트 방식으로 좀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네. 그건 1차고 2차 토론회를 또 하기로 했어요. 28일 날 10시에 19시 반에. 28일이요?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 이 특검법 네, 특검법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각자 선거들 때문에 네. 각자 다 지역에 있잖아요. 네. 근데 본회의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다 모이기가 쉽지 오시거든요. 않아. 예, 예. 근데 여기에서 목표는 뭐냐면 언론에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의원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네. 궁금함을 풀어서 네.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당 대표를 만났던 것은 초선 모임이 아니라 네. 우리 당의 연립형을 연동형을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 그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네. 그 모임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참석한 의원님들 보니까 재선도 있고, 예. 있으시고 삼선도 있으시고 다 뭐 중진도 있으시고 다양하게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초선 모임하고 좀 따로 만난 줄 예, 알았더니 예. 그건 아니었고. 예, 제가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한쪽 얘기만 대체로 많이 들어왔었던 것을 네. 이제는 양쪽 얘기들 논거들을 다 들어보고 이제 네.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언제 결정해야 됩니까? 지났죠. 저는 1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연동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의원님은 연동형입니까? 네, 연동형 주장합니다. 네. 근데 그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총선 때는 준연동형 비례제로 통과가 됐어요. 통과될 때도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캡을 씌워서 결정했지만 다음번에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완전히 병립형으로 옛날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 이렇게 두 가지 논쟁만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간 겁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비례제는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권역별 비례제의 핵심은 네. 지역구도 타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도 그렇죠. 타파잖아요. 지역구도 네. 타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권역별 비례제여도 되고 네. 아니면은 연동형에서 그 앞부분에 네. 지역분들을 배치시키는 방법이도 되고 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별 연동형. 예. 근데 지금 그 지역별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제가 지금 나오는 것은 병립형을 전제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병립형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완전히 회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1인 1표제라는 그러니까 비례성을 높이는 것과 지역구도 타파라는 두 가지 정치 개혁 목표 네. 중에서 하나는 안 되더라도 지역구도 타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권역별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권역별 병리평. 권역별 병리평인 거죠. 예. 병리평인데 권역별 비례제, 이중투표제, 네. 이중등록제 네. 이걸 하는 것이 지역구도 타파라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둘 다 잡을 수 없다면 네. 뭐 하나라도 잡아도 된다. 이건 동의.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다. 둘 다 잡을 수 있다. 네. 둘 다 잡는 것을 네.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연합정치라는 것도 잡아야 되고 네. 지역구도 타파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연동형 비례제를 가자. 1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다수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권역별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다수입니까? 아니면 양쪽이 너무 팽팽해서 도저히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것이 저는 좀 갑갑한데요, 우리 네, 당이. 예. 이거를 가지고 예. 터놓고 다 얘기해보지 못했어요. 아직도요? 예, 다 못 해봤어요.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선거제도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의원님? 저는 우리가 의총을 해볼 때는 한 네. 절반 정도로 네. 보였고 반반? 네, 네. 반반으로 보였고 근데 그 사이에 그 두 제도에 대해서 다 고민이 다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네. 예. 저는 이 시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각각의 주장자들을 불러놓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들을 통해서 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단계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님 민주당은 상당히 그 토론이 많은 정당이고 그리고 집단지성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의총 열어 해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들을 내놓고 공유하고 뭐 결론을 찾아가는 정당인데 왜 이렇게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답을 주십시오, 의원님. 왜 그런지. 예.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논의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여기에 그렇게 민주당이 당력을 쏟아가면서 논쟁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전체 사실은 253석 그 지역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걸 좀 뭐 조정을 하든지 의석수를 늘리든지 비례를 확대하든지 뭐 이런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우리가 우리 당만이 아니라 저쪽 당하고 같이 네. 초당적 의원 모임도 했는데 네.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전원회의도 했잖아요. 그 무수한 과정을 거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은 실은 우리 정당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를 잘해서 그 정치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을 바꾸고 대한민국 네. 민생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 시점인 거죠. 특히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정이 네. 도를 지나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겨내는데 저는 병리평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요. 연동형을 해야지 이 폭정을 이겨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것이 151석의 목표인 게 말이 맞나요? 아, 민주당이 151석이 목표예요? 지금 우리가 이기는 것을 151석 또는 뭐 다수당 또는 예. 제1당 예.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두 개 합한 것은 151석의 목표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네. 거부권 무력화 예,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총재로 하는 네. 검찰 특수부당 아니에요. 네. 이 검찰 특수부당이 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예.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것을 하고 싶은 거야.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네. 우리 그 세력들에게 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세력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니 연합정치로 연동형을 만들어야 되는 연합정치를 한다고 보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 연합정치 모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얼마나 동일하십니까? 특히 제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 생각이에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이냐라고 많은 언론들이 궁금해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을 원하나? 아닌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 답을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 저는- 대표 만나셨다면서요. 예. 아니 그래서 네. 그걸 답을 주신 건 아니고 네. 저는 느낌은 받았어요. 느낌? 저는 연동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할 거다. 할 거라고 봅니다. 어. 고민은 아주 많으신데 네. 결국에는 연동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선택할 거다.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다. 놀래가지고 다가 나왔어. 우리 그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결단의 문제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하신 워딩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윤석열 당이 과반을 차지했을 때, 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네. 사법 권력까지 거의 가지고 간 상태에서 입법 권력까지 가지고 갔을 때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 일당의 대표로서의 엄청난 책임감을 말씀하시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병립형 아니냐, 그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을 할 거라고 봐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잡아야 되는데 네.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실은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계산해봤을 때에도 네.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이기는 것은 연동형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연동형을 하지 않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네. 민주당 도저히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지역구별로 몇천 명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이기는 것은 지역구당 몇천 명이나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도층에서의 네. 연동형 지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오는 10%씩 2%씩 5%씩만 안 와도 네. 1,000명, 2,000명이면 갈리는 곳들이 많죠. 많죠. 네. 내년 선거 제가 보기에는 초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관련해서 네. 연동형일 때 가장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많이 얻는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비례잖아요. 네. 비례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민주당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멋지게 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뭐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5개 의석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로는 불가능하고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주장을 마이너스 제가- 25라는 게 맞지 않고요. 왜 맞지 않냐면 네. 우리가 비례대표가 47석이잖아요. 네. 47석. 네. 그러면 23석, 24석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0석일 때를 계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좀 바보 같은 계산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5석이 손해다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0석인 것이 아니고 네. 비례대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전혀 그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하고 아니면은 연합정당을 내서 연합비례정당, 비례연합정당을 예, 만드는 거.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예. 저는 연합비례정당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괄한 비례연합정당을 그렇죠. 만들면 이거는 위성정당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논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옛날에 미래통합당이 했던 예. 미래한국당 예. 이거는 위장정당입니다. 위장정당이 위장정당이잖아요. 네, 네. 이건 비례하고 100% 합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 당 같은 경우도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네. 기본소득당하고 시대전환이 있었지만 예, 예. 거기 거의 한 석씩 있었고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 그것도 위장정당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예. 민주당의 일부와 예. 민주당의 비례와 그다음에 정의당과 진보당과 그리고 여러 정당들이 네. 모여서 정책을 가지고 네. 그 통합 지점들을 예. 파악을 하고 즉 예.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냐 저 법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다음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네. 어떤 굵직한 것들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연합정당 네. 이거는 연합정당이죠. 이 연합정당 하라고 네. 국민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 민주당 잠깐만.
연합정당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연합에서 정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연합 정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지만 연합 정당을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선거연합정당이죠. 네. 선거연합정당. 네. 근데 저는 위정정당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연합정당하고 위장정당하고는 다르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 명확히. 자, 그 선거연합정당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정의당이나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해서 선거연합정당을 하겠다는 뜻이 분명합니까? 진보당은 제가 보기 있는 것 같은데 네. 할 생각이 있어요, 진보당은? 전번에 토론회 할 때 네. 연합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강성희 의원이 예. 계속 하셨고 예.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는 내부에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우리가 추동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의당만 독자로 가든지 네. 그 많은 부분들을 네. 아우르는 연합 정치를 예. 만드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다. 자, 그러면 선거연합정당에 정의당은 뭐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설득해야죠. 설득을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정의당이 그동안 뭐 민주당 이중되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또 반민주당 그 내용이 있어서 민주당하고 상당히 또 갈등도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민주당, 진보당 포함해서 다른 소수 정당들 어디까지 포괄해서 선거연합정당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연합 연립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비판자들이 하는 말이 예. 실체가 있냐, 예. 어디랑 한단 말이냐 네. 이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빨리 실체를 만들어라.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 비판하고 네. 민주당이 연립형으로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네. 이거 안 된다. 본인들도 각각의 실체를 갖춰라.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지금도 엄연히 그 젊은 사람들이 다수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해인도 훌륭하지만 거기 뒷받침 백업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네. 시대전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건데 저는 그 실체들을 빨리 만드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뭐 용해인의 기본소득당도 있고 네. 사회민주당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조국 같은 네. 경우도 예. 뭐 며칠 전에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냥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지 이분이 당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 알 수는 없다. 네.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줘야죠. 시간을 주고 네. 그리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죠. 네. 국민들에게 네. 찌그락빠그락 하는 모습도 모습이겠지만 네. 연합을 위해서 어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래 네. 어떤 정책을 할래 어떤 정치 계획을 할래라는 모습을 가지고 네. 언젠가는 그 모습은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원님 그 연합전선의 최종 목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하기 오케이. 위해서 최소한 그 거부권을 행사 못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도 가능한 그렇죠. 그 의석인 200석을 해야 된다라고 연합해서 예. 그러니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이러려면 민주당만으로 안 되니까 연합정치로 200석을 해야 된다. 그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던 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탄희 의원 뭐 불출마 선언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탄희 의원하고는 저하고는 아주 거의 날마다 통화를 하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하면 당에 남으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예.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들을 하고 예. 그리고 쉬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네.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탄이한테는 굉장히 미안한데 네. 같이 뭐 이렇게 걸고 뭐 해야 네.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설득을 해보겠지만 네. 탄이가 그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으로 결정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결정은 언제 발표를 할까요? 다음 주가 1월인데. 1월 달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을 위해서 본다면 네. 1월 달에는 해야지. 네.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언론들이?
뭐 연동형으로 결심이 섰다. 제 말을 가지고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고민에서 그런 걸 읽으셨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예. 훨씬 큰 정치를 할 거다. 그리고 예. 각자의 역할들을 네. 하는데 지금 이제 저를 비롯한 네. 이탄이나 민병덕과 그리고 네. 그때 찾아갔던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는 역할과 네. 또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각자가 소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는 결단하겠다. 네. 여기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라고 읽히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워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느 순간입니까, 결단이? 어느 순간? 참 집요하시네요. 예, 아니 어느 저는 순간인지 알아요. 어느 시점 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1월 초에는 해야 된다고 보는 1월 거예요. 초 다음 주에는 결단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앞으로 예. 그 프로세스를 봤을 예. 때 그것이 맞다.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는 연동형 결단해야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 웃으십니까, 의원님? 답은 주셔야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 고민이 많으실 건데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이다인데 왜 이렇게 고구마냐. 고구마냐 이렇게 예, 하는데 예. 변방의 장수일 때는 사이다일 수 있죠. 근데 제 일당에 당대표일 때는 사이다가 덕목이 아니라 네. 고구마여더라도 숙고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숙고의 과정들을 본 거예요. 네. 그러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왜 이렇게 고구마냐, 사이다인 줄 알고 지지했는데 너무 고구마다. 이재명의 사이다는 언제 돌아오냐. 단식했으니까 너무 힘들다. 몸이 회복되면 이제 사이다다. 준비 다 됐다. 그 단식이 끝났어요. 언제 돌아오냐. 곧 온다. 그러다가 이제 연말 된 거거든요. 근데 정책 결정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너무 허비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반 윤석열 전선에 좀 기수로 분명하고 메시지도 세게 내고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래야 말씀 주신 반윤 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큰 정치 말씀하셨는데 큰 정치 하려면 그런 지도자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곧 할 거라고 봅니다. 곧 한다. 네, 곧 한다. 예. 그 곧은 언제입니까? 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알아요.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지금 민주주의가 사실 국민의힘도 민주정당 아닙니까? 보수 노선이긴 합니다만, 근데 좀 진행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점들이 지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있어요.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궁금한 영역들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창고 어딘지 이거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찾아야죠. 뭐. 네, 의원님들 뭐 어떻게 안 찾으십니까? 찾아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어서 좀 그 점을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면 다음 주 정도에는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야 제가 지금 된다. 지도부에 있으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 그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나. 내년 초에는 네. 신년사로서 발표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네.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도 주목을 받고 아. 그리고 시기상도 맞지 않겠나라는 네. 거고요. 네. 다만 물이 100도씨가 돼야지 끓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점들도 저는 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신년사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담겨야 들어갔으면 된다. 좋겠습니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 국민들 볼랏도 있다. 이제 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 3시 앞으로 30분 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뜹니다. 물론 오전에 결정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사 뭐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를 맞이하는 태도 자세
뭐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뭘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략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저쪽 당이 할 일은 저쪽 당이 한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선거제와 관련된 논의 빨리 끝내고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할 것인지 그렇죠. 그것을 빨리 정해야 그게 된다.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라고 보고 예. 그 무엇을 할 것이라고 정해 나가는 과정이 네. 다른 선거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내가 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네? 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이 싫어서 이번에 나 찍으러 가는 거야. 그것도 있겠지만 네. 그것은 좀 허하잖아요. 네. 이번에 윤석열이 싫어서 이쪽 세력을 찍으면 어떻게 바뀌겠네. 방송국도 통과되고 노란법도 통과되고 간호법도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도 좀 개정돼서 제왕장 대통령제도 없어지겠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갈 맛이 나는 거죠. 그래야 정답이십니다, 의원님. 네. 바로 그겁니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그 결심을 이미 끝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그런 정당인지를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냐에 대해서 할까?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는 겁니다. 예.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국민들의 마음을. 실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네. 의견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네.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은 한동훈의 몫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지 간에 한동훈이 나와서 정치에 발전되게 만들어 달라. 네. 한동훈 위원장의 후배 아닙니까, 의원님의? 과는 달라요. 저는 정치학과, 거기는 법대. 거기는 법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본 적은 없다. 28일 특검법은 예정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표결 처리 네, 되는 될 거라고 거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뭐 벌써부터 보면 뭐 악법이고 거부권 행사하겠죠. 뭐 거부권 행사가 자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제2요구가 넘어오면 그다음은 어떤 정치의 과정이 있을지는 저희가 다음 인터뷰에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전술이니까요. 전략 전술이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도 없으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도생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대 정신은 연대와 연합이라고 봅니다. 연대와 연합하는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때 안 하면 저는 연합 정치가 정말 난망해질 거라고 봅니다. 연합 정치를 뿌리 내리는데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편의점에 처음 왔더니 네. 좀 낯설어서. 아유, 편의점 자주 들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